그래서 전하를 띤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하의 종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종류가 있죠. 그림처럼 플러스 Q1의 전하량을 가진 입자와 플러스 Q2의 전하량을 가진 입자가 거리 얼만큼 떨어져 있을 때 두 전하 사이에는 전기력 F가 작용합니다. 이때 두 힘의 크기는 작용반작용에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청력이죠. 반대로 플러스 Q1과 마이너스 Q2의 전하량을 각각 가진 두 입자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힘, 즉 인력이 작용합니다. 이때 같은 종류의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F는 쿨롱 상수 곱하기 거리의 제곱 Q1, Q2이고 전하의 종류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즉 청력이 작용합니다. 전하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F는 쿨롱 상수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가 작용하고 마이너스가 되죠. 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서로 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합니다. 정리하면 두 전하의 부호가 같으면 청력이, 두 전하의 부호가 다르면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전기력을 받는 입자는 어떤 운동을 할까요? 먼저 전기력을 받는 입자의 운동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 그림에서처럼 지구 주위에 질량 m을 가진 물체가 있다면 이 물체는 지구 방향으로 힘 F, 이 F의 크기는 잘 알다시피 질량 곱하기 중력 각도가 되겠죠. 이 mg만큼의 힘을 받아서 운동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지표 가까운 곳이라면 이 mg의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하지만 지구로부터 아주 멀리라면 지구에 가까워지면서 점점점 힘의 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이 아닌 가속도의 크기도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유사하게 마이너스 라지 Q로 대전되어 있는 어떤 대전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라지 Q로 대전되어 있는 대전체 주위에는 그 마이너스 라지 Q 방향으로 이런 전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전기장 속에 플러스 Q인 테스트 전하 또는 마이너스 Q인 이런 테스트 전하가 있게 되면 이 두 전하는 전기력을 받게 됩니다. 플러스 Q는 전기장의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이쪽으로 힘을 받고 마이너스 Q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이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 힘의 크기 F는 Q2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이 마이너스 라지 Q인 대전체로부터 멀리 있다면 더 받는 힘의 크기가 작고 가까이 있다면 받는 힘의 크기가 커지겠죠. 그 이유는 이 아래쪽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플러스 Q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플러스 Q인 대전체, 이게 점전하로 볼까요? 이 점전하 주위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방사형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 방사형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전기장의 방향은 바깥쪽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전기장을 우리가 화살표로 나타냈는데 이 선을 우리가 전기력선이라고 합니다. 이 전기력선은 전기장의 모양을 시각화하는 방법으로서 패러데이가 제안한 것입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Q인 점전화 주위에는 마이너스 Q 방향으로, 마이너스 Q를 향하는 방향으로 이런 전기장이 형성이 되고 이 형성된 전기장을 나타낸 전기력선이 그림비와 같습니다. 이런 점전화 주위에 테스트 전하가 놓이게 되면 그 테스트 전하는 어떤 힘을 받고 어떻게 운동을 하게 될까요? 지금 이 두 경우에서도 이게 저장이 안 되겠네요. 지금까지 그 전기장에서 힘을 받아 움직이는 대전된 입자의 운동과 자기장에서 힘을 받아 움직이는 대전된 입자의 운동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전기력과 자기력을 받아 운동하는 입자의 운동을 잠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력은 전기장에 평행합니다. 하지만 자기력은 자기장에 수직합니다. 또 전기력과 달리 자기력은 전하가 움직이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아까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는 전하는 그 움직이는 방향에 수직하게 전하량에 따라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서 원운동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자기장 내에 전하가 가만히 놓여 있다면 그 전하는 힘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장 속에서 받는 자기력은 전하가 움직이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또 전기력은 전하를 가속시킵니다. 전기장 속에서 균일한 전기장이든 아니면 균일하지 않은 전기장이든 힘을 계속 받기 때문에 그 힘을 받는 방향으로 계속 가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력은 운동 방향과 수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의 그 속도를 바꾸지나 못하고 운동 방향만 바꿉니다. 이렇게 전기력과 자기력의 차이를 세 가지 형태로 구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장에서 받는 힘인 전기력과 자기장에서 받는 힘인 자기력을 함께 받는 입자는 어떻게 운동을 할까요? 전기장과 자기장을 동일한 공간에 형성시키는 것이 어렵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장과 자기장을 형성시켜서 다양한 입자의 운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장과 자기장에서 움직이는 전하가 받는 힘을 우리는 로런츠 힘이라고 합니다. 그 로런츠 힘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장치로 사이클로트론이 있습니다. 사이클로트론은 일종의 가속, 입자를 점점점 빠르게 하는 가속기인데, 이 자기장에서 전하의 회전 현상을 이용하는 입자 가속기이고요. 이때 이제 자기장은 대전 입자를 가속시킬 때 전하의 방향을 지하하는 데 널리 이용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이클로트론에는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이 계속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자기장은 전하의 회전 운동을 만들고요. 전기장은 전하의 속도를 증가, 즉 가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림을 보면 지금 위쪽 방향으로다가 자기장이 표현되어 있죠. 전기장은 어디 있냐면 이 두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쪽에서 이 전기장의 방향이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계속 수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교류잖아요. 그래서 요 지금 점선은 그 입자의 운동 경로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안에서 점점점 속도가 빨라져서 나중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 경로로 튀어나오도록 만든 장치가 사이클로트론입니다. 처음에 요 두 사이에 가운데 부분의 두 사이에 이제 입자를 놓게 되면 요 사이에 이제 전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힘을 받아 가속됩니다. 이렇게 가속이 되고요. 가속이 되면 여기 이제 이렇게 그 속도에 맞게끔 요 자기장 속에서 원운동을 하는데 반원을 그리겠죠. 반원을 그리고 다시 바뀐 전기장의 방향에 의해서 다시 또 가속이 됩니다. 이렇게 가속이 될 테고요. 가속이 되면 이때보다 이때 지금 가속이 돼서 더 빠르기 때문에 더 큰 반원을 그리게 됩니다. 그럼 이때 여기쯤 오면 다시 또 전기장의 방향이 바뀌어서 일로 가속이 됩니다. 가속이 되면 또 빨라졌기 때문에 더 큰 반원을 그리게 되고, 그때 이쪽에서 다시 또 가속이 되게 되고, 속도가 더 빨라졌기 때문에 더 큰 반원을 그리고, 또 가속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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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반원을 그리다가 이쪽 경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이클로트론의 기본 원리인데, 이 가운데 부분에 주기적으로 바뀌는 전기장이 그 입자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이제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바깥쪽에 균일하게 형성되어 있는 전기장이 그 속도에 따라서 입자의 그 경로를 점점점 크게 하면서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D형 도체 사이의 전기장, 방금 얘기했던 이 가운데 부분의 전기장이 2분의 1 회전마다 반바퀴마다 극성이 바뀌어서 입자를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것이 속도를 증가시키고 구심력이 증가하게 돼서
회전 반경이 증가하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제 매우 빨리 가속된 입자가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밖으로 나온 이 입자를 이용해서 뭐 충돌을 시키거나 뭐 그 입자의 다양한 연구를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전기력을 받아 운동하는 입자와 자기력을 받아 운동하는 입자, 그리고 그 둘을 동시에 받아서 운동하는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제를 하기 전에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예제입니다. 사이클로트론이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도체 간 전이차의 극성을 일정한 주파수로 바꿔주어야 한다. 방구형 도체를 통과할 때마다 매번 입자의 진행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석 밀도의 크기가 자기장의 세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온 입자의 전하량이 라지 Q일 때 입자를 가속시키기 위해서 B형 도체 사이에 가하는 전이의 주파수를 구하라. 얼마마다 이 특성이 바뀌어서 전기장의 방향을 맞게 해주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이겠죠. 자, 회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같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것처럼 아까 봤던 식이죠. 얼분의 mv제곱과 자기력인 QVB가 같아야 되는 것이죠. 이 식을 이용해서 각속도와 주파수, 주기와의 관계식을 적용을 하면 손속도 V는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이 부분은 원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물리량들의 표현식입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왼쪽에 구심력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V를 소거해 주면 주파수 F는 2파이 n분의 전해량 곱하기 자기장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파수를 가진 그런 교류 신호를 넣어주면 이 교류의 주파수에 맞춰서 전기장이 계속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가운데 부분에 이런 바뀐 전기장에 의해서 입자가 계속 가속이 되고 더 큰 반원을 그리며 바깥쪽으로 빠른 속도로 튀어나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제 두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1은 전기력을 받는 입자의 운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활동지에 문제가 포함되어서 나가므로 활동지 문제를 풀고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과제 2는 자기력을 받는 입자의 운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항에서 이것은 삭제를 할게요. 하고 V0가 되겠죠. 네, 활동지에는 지금 것이 수정된 상황으로 나갔으므로 이 문제를 풀어서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로써 물리 5번째 시간 전하를 띤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 그다음에 자기력과 전기력을 함께 받는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발전기와 전동기 여러 가지 발전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